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온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도 녹록지 않은 시장이었죠. 참 12월 들어서 이제 전국 정치적 불안, 시국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호재보다는 악재가 되게 강한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환율에 대한 급등, 그다음에 정치적 불안감 이런 것들이 지수를 누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한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 2,400 라인인 것 같아요. 2,400포인트가 이제 저점 라인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세 번의 저점을 잡고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밀린다 그러면 여기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물량을 좀 늘릴 수 있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기 반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들 박스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정치적 불안감이 리스크를 다가오더라도 그래도 이 시국에서도 지수의 저점은 어느 정도 방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1월, 12월 역시 2,400포인트 밑에서는 또 강하게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요일 역시 마찬가지로 2,400포인트를 깼다가 다시 종가 부분에 2,404포인트로 마감하는 모습들은 어느 정도에 대한 하방에 대한 부분들을 잡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들어보면 이제 힘든 건 뭐냐면 위쪽으로 치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있을 건데요. 또한 이제 종목이 손실이 많이 커서 두려움이 많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또한 기회가 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천천히 그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나와서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삼성전기, LG노텍, 그다음에 사이드로 조선쪽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글로벌 증시, 특히 이제 미국 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의 고점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는 시점이고요. 어제 미국 시장도 좀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빅테크 기업들이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코인 쪽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역시 이 고점 10만 달러의 언저리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는 머니무브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도 세게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저점에 대한 테스트 구간이기 때문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드는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종목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가 되게 궁금한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시간 동안 제가 하는 상담은 스터디 상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보는 눈, 그 다음에 전략을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종목을 이해하는 방법을 가지고 심도 있게 스터디 상담하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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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주 아이비 투자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4,100원에 65%요. 이것도 테마로 엮여가지고 막 움직이는 건데, 그죠? 네.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님 핸들링하기에는 좀 어렵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변동성이 되게 세지 않아요? 네. 산지도 꽤 오래되셨나 봐요. 네, 오래돼서 한 3년 넘었어요. 그래요? 이번에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팔았으면 좀 좋았을 건데. 3,500원대 탈라다가 못 팔아갖고. 못 파셨어요? 이거는 이제 스페이스의 지분 투자 때문에 움직여서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할 때 이슈가 되지 않으면 이제 주가가 움직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올라갈 때도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만 떨어질 때도 탄력적으로 막 밑으로 막 하방으로 막 되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을 65%까지 실었던 이유가 있으세요? 나 계속 못하게 해가지고요. 그러셨어요? 네. 못하게 한 금액이 이제 4,100원이라는 거죠? 네, 며칠은 6천 얼마였어요. 그러셨구나. 좀 어렵죠? 이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시간이 걸려도 좀 괜찮아요, 저는. 그나마 실적 베이스가 괜찮고, 아주 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자리,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이슈가 됐을 때,
뭐 대선, 총선 이때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네. 이제 지분 투자에 대한 부분, 이 회사는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지분 투자하는 기업들의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그런 테마주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한 번 더 움직일 수가 있어요. 3,500원 라인에 한 번 더 올라오거든요. 3,500원에 팔아볼까요? 네, 그때 파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이쪽 자리가 되게 대응하기 어려운 자리고 다음에는 이런 싼 주식 있잖아요. 뭐 2,000원, 네. 3,000원, 1,000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럴 네. 거에는 조금 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으로 네. 우리가 컨택하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은 매집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튀어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팔면 돼요. 네. 그때까지 안 팔. 3,500원 늘 걸어놓을까요? 조금 있다가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올라오면 걸어놓냐면 2,700원 정도 넘어가면 그때 이제 3,500원에 매일 걸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까지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시그널이라고 하면 이 그래프 볼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잘 몰라요. 전혀 모르시구나. 그러면 2,700원 라인, 내 가격이 2,700원 라인 오면요. 매일같이 그때 걸어놓고 지금은 걸어놔도 움직임이 없어요. 거래가 줄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레벨업이 될 때가 2,700원이에요. 그러니까 2,700원 되면 그때 이제 매일같이 매도를 걸어놓으세요. 그러면 한 번은 팔릴 거예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전략 짜보세요. 네, 멘토님 감사해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아시캠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2,200원이요. 종목 다시 한 번만요. YC캠 사셨어요? 예, 예. 예. 사진 찍 좀 되셨죠? 예. 아, 좀 YC캠 먹었다가는 네. 그렇게 생기면서 중간에 지금 물을 몇 번 탔어요. 아, 그래요? 이 종목은 좀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이 좀 있으세요? 예. 이 종목은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이제 이 모멘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1분기, 2분기 때는 우리가 유리기판 쪽으로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게 이제 삼성전기, 그다음에 SKC, 그다음에 그 필옵틱스, YC캠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슈가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눌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거 좀 더 살 수 있으세요? 예. 그다음 내가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요. 좀 더 사서 좀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 바로 급등하진 않고요. 시간을 주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쪽은 지금 이제 고점 대비 한 50%, 60%가 다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장이 이제 레벨업이 될 때 어느 쪽으로 가장 많이 움직일 거냐라고 했을 땐 반도체가 제일 빨리 움직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서 가장 많이 사이드로 빠졌던 종목들은 이 반도체 쪽이에요. 반도체 소부장 쪽이 가장 많이 빠졌고 최근에 이제 ISC부터 시작해서 이제 종목들이 반등을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코스닥에 반등이 좀 세게 들어왔거든요.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쪽에는 우리가 반등이 들어갈 때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면 지금 좀 사서요. 목표가를 2만 원 잡고 대응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얼마 때 사면 쓰었어요? 지금 사면 쓰었어요? 얼마 때? 얼마 때냐면 이 종목은 이제 월요일 날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은 놀링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가격을 살 때는 항상 중간값이라 그래요. 여기 한번 이렇게 상승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한번 빠졌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중간값이라 그래요. 딱 중간값이죠. 여기 고점과 여기 저점의 중간이라 그래요. 이 중간을 지키냐 못 지키냐에 따라서 좀 더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되게 좋은 자리. 월요일 날 이 가격 12,000원을 밀린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 하시면 돼요. 추가 매수. 12,000원이 밀린다고. 예, 밀린다 그러면 이 밑에서 사시면 돼요. 사셔가지고 예. 이렇게 끌고 가면 됩니다. 끌고 갈 때 2만 원 정도까지는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전까지는 팔지 마세요. 괜찮으니까요.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요. 좀 시간이 길더라도 내년 1분기까지 가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전략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 끌고 가자. 이렇게 코멘트 드릴게요.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예, SNS텍인데요. 네. 26,000원에 15%예요. 예, 사진지 좀 되셨어요? 예, 뭐 한 2주 넘었어요. 사진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근데 이 종목이 네. 뭐 실적도 좋고 네. 그 용인에다가 공장을 자꾸 짓고 있고 캐파를 늘리고 있다고 그러고 네. 기관들도 사고 있고 그래서 샀거든요. 이게 그랬더니 네. 최근에 장이 너무 안 좋아서 네네. 좀 빠졌어요. 저 이익이 좀 났었는데 네. 못 팔았어요.
못 판 게 잘 된 건가요? 아니면 떨어진 게 잘 된 건가요? 글쎄요. 그때 못 팔고 네. 그때 팔았다가 지금 사도 될 걸 그걸 알 수 있어야죠. 그냥 끌고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끌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위치를 보고 패턴을 봐요. 이제 반도체 소부장은 제가 12월에 들어서 말씀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수가 반등에 들어올 때 어디가 가장 많이 빨리 들어올 거냐라는 것들이 우리가 가장 그 포인트라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 이렇게 둘러봤을 때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게 세 개의 주 테마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게 이제 차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수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의 중심이 되는 섹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가 중심이고요. 그럼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 세 개 중에 카탈로그 중에 지수가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2,400포인트 안절에서 만약에 지수가 반등에 들어올 때 어느 쪽에 가장 많이 올라갈 거냐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쪽이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있거든요. 2차 전지는 정치적 리스크에 불안감이 많이 있고요. 자동차는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도체는 저점에 대한 라폭에 따른 반대의 성향이 되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국인이라면, 내가 돈 많은 외국인이라면 이 세 개의 업종 중에 어느 쪽을 살까라고 하면 저는 반도체 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돈이 많은 외국인이라면 그동안 많이 덜어냈어. 그러면 가장 많이 살 거는 뭐가 있을까? 과대 라폭에 떨어진 거 중에 그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예요. 그러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치면 나머지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소부장은 지금 되게 자리가 좋아요. 조정이 끝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유가 되시면 추가 매수해서 좀 35,000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도 좋게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은 단기 매매하면 안 돼요. 샀다 팔았다 뭐 손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롱텀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지수가 저점일 때는 이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손실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탁 사놓고 저점에 사놓고 끌고 가는 롱텀 전략을 쓰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추가 매수해서 35,000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하지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좀 끌고 한번 가보세요. 내년 1분기까지. 그때까지 밴들이 그럼 5%만 더 살까요? 네, 더 사서 이제 끌고 가세요. 35,000원까지는. 네, 35,000원까지 넘어가면 또 다른 레벨업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기 보면 패턴이 똑같죠. 여기 보면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쪽 라인. 그죠? 여기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 이런 그림들이 만들어지는 예측이 되잖아요. 이건 박스권이라 그래요. 여기 박스권 하단, 여기 박스권 상단, 그죠? 이 안에서만 움직이죠. 여기 봐봐요. 여기 하단에서는 반등 들어오고 다시 V자 반등 들어오고 다시 떨어졌다 다시 올라와요. 이걸 사이클이라 그래. 이걸 기관들이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중간값, 시장이 불안하니까 중간값에서 매도 친다 생각해도라도 9,000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 매수해서 35,000원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단기 매매하면 안 돼요. 지금 단기 매매는 손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는 좀 롱텀으로 끌고 가는 전략 그렇게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수급도 이제 기관들이 슬슬 들어오죠. 기관이 들어온다는 거는 코스닥의 종목들은 특히 반도체 소부장 정도의 이제 기관이 들어온다 그러면 롱텀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의 반도체 소부장은 무조건 기관이 들어와야 돼요. 기관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탄력 없이 못 올라가요. 추세를 기관들이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추세를 만들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추세를 만들어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기관들이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땡기겠다, 이제 이쪽으로 우상향 시키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측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전략은 추가 매수 더해서 35,000원까지 가져가자. 이런 코멘트 드릴게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좀만 더 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HD 현대 마린 솔루션. 매수가 비중은요? 16만 2천 원에 10%. 많이들 갖고 계시죠? 예. 네. 많이 갖고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마린 솔루션이죠. 예.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좋고 근데 이게 최근에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이거 상장 초기에 사갖고 오래됐어요. 엄청 고생했겠네, 그죠? 네. 제가 방송을 맨날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신규주는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마음고생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저점의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예, 50% 넘게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 업황이 좋든 업황이 좋지 않든 신규주는 이제 저점 스토리라 그래요. 이게 프라이스의 이제 위치,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이 타임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 신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 테스트, 고점 테스트가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잠 못 자면 정말 고생을 해요. 이제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네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 좀 한 어느 정도 목표를 봐야 될까? 어제 이제 제 매수가가 와갖고 네. 팔까 말까 하다 그냥 저 상승 추세라서 네. 안 팔고 그냥 기다린 거거든요. 이제 꺾이는 자리에 꺾이는 자리. 아직까지는 시그널이 없는데요. 네,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모멘텀은 많아요. HD, 네. 현대마린솔루션, 뭐 여러 가지 이런 인프라 투자 관련 기업들은 내년에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네. 뭐냐면 이 자리는 우리가 이제 시그널을 잡아낼 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5일선 따라가요. 5일선 따라가는 거는 급등주 차트라 그래요. 5일선 네. 깨지 않죠. 여기 보면 5일선 안 깨고 가잖아요. 이렇게 착착착 네, 깨고 네, 가죠. 네. 그럼 이거 종가 관리한다는 거고, 종가 관리한다는 거는 시장 대비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시장이 빠졌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은 시장이 올라가면 이 종목은 빠져요. 그죠? 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장이 빠졌죠. 근데 이 종목은 네. 시장과 같이 갔어요. 거꾸로 갔어요. 거꾸로래. 거꾸로 갔죠. 그러면 시장이 올라오면 이 종목은 빠져요. 이게 밸런스를 맞춘다 그래요. 네.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메이저들은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들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지분을 가지고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종 중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밸런스를 맞춰요. 그래서 이제 승자 포트폴리오, 패자 포트폴리오 두 개를 나눠서 이거를 이제 시속 게임을 해요. 이게 이제 밸런스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제 주식이라는 것들은 이제 지수에 동행이 하냐 역행을 하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올라갔거든요. 그 지수가 반등 들어오면 이건 빠져요. 그때 우리가 시그널을 뭘로 보냐면 여기 5일선에 있죠. 네. 흔히들 이렇게 이제 5일선은 급등주 차트는 5일선 깨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5일선 검은 선 있잖아요. 이 검은 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잖아요. 이건 뭐냐 강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시그널 조정이라는 게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어느 누군가는 팔라고 하는 심리가 되게 강하잖아요. 싸게 산 네.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그널이 어디로 잡냐면 여기 5일선 꺾일 때 그때 매도를 쳐요. 흔히들. 그러니까 5일선을 꺾이면 21선까지 이격도로 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격도가 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오므려요. 옆으로 횡보하거나 위로 치지 못하면 밑으로 더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5일선 깨진다 그러면 팔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5일선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돼. 신규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존주라면 추세를 만들어서 끌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12월 내내 이제 주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오면 이거 무조건 빠져요. 조정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조정을 들어올 때 5일선 깼다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손해 나는 구간은 아니잖아요. 그동안 이제 많은 고생을 했었잖아요. 저 밑에 6만 원까지 떨어졌었죠. 이 종목. 6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가격은 6만 원에서 벌써 2배 이상이 올라왔잖아요. 바닥에서. 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떨어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올라온 거 밑에서 위까지 얼마만까지 올라왔나 이걸 판단해야 돼요. 내가 산 가격을 보는 게 아니고요. 위에서 얼마만까지 올라왔는지 보면 추세와 역행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 들어오면 이 종목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잘 이게 트레이딩해서 잘 빠져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일선 깨지잖아요. 그럼 매도. 알겠죠? 네,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예, 어느 예. 종목이세요? 한현. 네, 매수가 비중은요? 하면 9,000원에 배당을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이 이제 저기 하다 어제 오늘 그저께 하고서 한 2초 올랐는데 네. 아유 어제 팔까 말까 하다가 또 그냥 둬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기 방송국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네. 원래는 4월 17일 날 전에 했다가 28,000원에 팔고서 그거 배당을 받은 거예요, 그건. 이게 이제 그래서 이쪽도 어쩔 수 없이 그 배당을 받은 거예요. 이쪽도 이제 방산 쪽으로 엮여가지고 이제 기자재 네. 수평선 수평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공급 장치를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네네. 종목도 이제 신규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니 그건 그거는 저 배당을 받은 거예요. 저기서 먼저 4월 17일 날 46,000원 한 거는 28,000원 저 8원 먹고. 사면 그 아니에요? 배당- 사면 종목이 사면 아니에요? 삼선. 예, 사면. 네네네. 네네. 사신 지 꽤 되신 거예요. 신규주 맞죠? 네네네. 금액대가 지금 2만 원대면 이거 신규 때부터 사신 거예요? 네네네. 아, 그때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어요. 예. 많이 힘들었었겠다, 그죠? 너무 힘들었죠. 예, 이게 신규주는 그래서 원래 그거-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상장된 기업들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네네. 이제 신규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그 추천을 많이 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신규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그러게요. 가면 세게 올라가고 빠지기 시작하면 되게 빨리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화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청자를 사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일반 트레이더도 이런 종목은 사질 않아요. 왜 그러면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 종목이 이런 신규주들 있잖아요. 상장되지 얼마 안 된 주식은 사지 마세요. 정말 지금 그러게요. 엄청 많이 예. 고생하지 않았어요? 아, 고생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가격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한번 반등이 네. 세게 들어오면 매도 치고 나오면 돼요. 아, 월요일 날, 네, 월요일 날. 이거 10,000원 라인 위에요.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13,000원까지 올라왔다가 이 막 쭉 빠지고 막 다시 올라왔잖아요. 아, 13,000원까지 올라간 건 못 봤는데요. 아, 못 보셨어요? 네네. 아, 네네. 이거 월요일 날 아침에 있잖아요. 이거 보시기 네. 어려우면 이 1,500원 있죠. 1,500원. 네네. 1,500원에 매일같이 매도 걸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9시에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때 네. 이제 매도 주문을 넣어놓으세요. 이제 어디 못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1,500원 라인에 이렇게 매도를 딱 걸어놓고 다른 일상을 하시고요. 네네네. 또 다시 이제 그 다음 날 안 팔린다고 1,500원 매일같이 매도 주문 넣어놓고 팔리게 나오시면 돼요. 알겠죠? 아, 그게 저기 저 로봇주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자율주행도 있고 이제 방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많은 테마로 엮여 있어서 움직이는 건데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대응을 못하면 손해를 많이 봐요. 네. 13,000원에서 6,000원까지 막 이렇게 막 급락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게 네. 변동성이 센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핸들링,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못하면 손해 보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1,500원에 이렇게 매도하시기 바래요. 아유,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이마트요. 매수가 비중은요? 64,000원에 10%요. 따라가셨나요? 아니면 사서 계셨었어요? 아니요, 사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러죠. 파시지 왜 안 파셨어요? 그랬는데, 예. 어제 예. 그냥, 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한 8만원 조금 넘으면 매도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어제 그냥 길게 났어요. 음봉이 길게 나왔죠. 근데 단기 네네. 이게 이런 아, 종목들은 이제 단기 이게 이슈라 그래요. 재료로 움직였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게 네.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료 소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들은 먼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모든 세상은 그렇죠. 네. 먼저 아는 사람이 있죠. 그럼 먼저 아는 사람이 살까요, 안 살까요? 샀다가 팔겠죠. 언제 팔까요? 이거 이슈 나왔을 때. 그쵸, 맞죠. 그래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주식 격언이 있죠. 네네. 그렇죠? 예, 이제 뉴스가 나오면 팔아라고 얘기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먼저 매집한 사람들이 분명히 누군가는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론을 해봐요. 추측을 해보고 네. 이 주가라는 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이슈가 나왔을 때 이 흐름을 봐야 돼요. 장중에 쫙 올라갔다가 이 종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에 이제 우리 팁을 드리자면 이 그래프 좀 볼 줄 아세요? 네네. 예, 그래프 보면 여기 5일선 살아 있었잖아요. 요날 네네. 이제 이 종가 부분에 이제 시간에서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요때 네, 그때 맞아요. 예, 뉴스가 나오면서 재료가 나오면서 이 플러스 4% 정도 마감을 했었을 거예요. 그죠? 네네, 그랬어요. 5%.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시간의 단일가까지 다 정리를 해요. 그래서 네. 어느 종목들이 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세게 움직였는지 어느 종목이 세게 빠졌는지를 잘 체크를 해요. 어제 같은 네. 경우는 이제 탄핵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정치 테마들이 시간에서 좀 강세를 보였죠. 예. 그렇듯이 네. 우리가 이제 시간에까지 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예측을 하고 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에 이제 그림을 봐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간에 한 4, 5% 정도 상승을 한 종목이 이제 아침에 그 다음 날 시가에 있잖아요. 네. 시가에서 이렇게 시가가 딱 치고 올라올 때 여기 종가 있죠. 전일 종가. 그러니까 네네. 이 봉화나 전일 종가를 깨면 네. 그때 딱 팔고 나와야 돼요. 아, 원래 그 재료가 센 것들은 이 전일 종가를 깨질 않아요. 그러니까 네. 다음부터 하실 때는 이런 그 재료가 붙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재료가 붙었을 경우에는 시세의 변동성이 되게 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게요. 예, 이게 딱 네. 우리가 이제 다음에도 이제 트레이딩을 할 때 꼭 기억하는 게 전일 종가를 안 깨야 돼요. 이게 재료가 나왔는데 전일 종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끝나는 시점에 전일 종가를 깨지 않았다 그러면 홀딩하면 되는데 그 전일 네. 종가의 시가에 깨잖아요. 그러니까 시가라고 하면 9시부터 10시 사이에 깨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매도 치고 나와야 돼요. 수익 챙겨야 돼요. 아, 어, 저는 네. 요새 계속 며칠 올랐기 때문에 네. 어제 조금 조정받고 네. 그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설명되면 그것 때문에 좀 조정받고 다시 조금 움직일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거래가 많이 튀었잖아요. 여기 보면. 그랬더라고요. 예, 거래가 많이 튀었다는 거는 물량들이 많이 이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이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 섹터잖아요. 네. 소비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경기 상황을 보면서 소비 섹터를 우리가 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일 그렇죠. 먼저 타겟을 잡는 게 이제 유통업 쪽이에요. 뭐 백화점, 네. 할인점 이런 뭐 이 가전 매장 이런 쪽이 이제 우리가 이제 소비하고 연결돼 있는 그 섹터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거나 그다음에 금리가 높거나 오면 이게 피해를 많이 봐요. 사람들이 숨쓰미를 줄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요 안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손해 봤던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없을까요? 되게 많겠죠. 있겠죠. 그냥 가격만 올라오면 손절 물량이 나와요. 그게 네. 세게 나오냐 들게 나오냐라는 것 나는 거거든요. 세게 나오냐 들게 나오냐 우리가 그걸 시그널을 볼 때는 요 밑에 거래량 있죠. 네. 요 거래량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좀 더 쳐졌다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버거운 종목이에요. 근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알려줘. 트럼프와의 관계도 있어요. 그죠? 우리 민간 네. 기업 중에 정영균 회장이 먼저 가서 만났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 미국하고 중국하고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나쁠 거보다는 이슈가 좀 더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단기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 흔들림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네.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거냐, 단기적으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제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좀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좀 중장기적으로 이슈가 또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네.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갈 때 조금 네. 더 만약에 내가 그 매수했던 가격보다 더 내려가면 네. 조금 더 모아도 될까요? 아니요, 한 아니요. 10% 정도? 아니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모은다는 거는 이제 미래를 네. 보고 우리가 모으는 거잖아요. 저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네네. 이제 유통업종 자체는 지금 우리가 경기가 좋아요. 그다음에 안 전국이 좋아요. 편해요. 모든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럼 네네. 사람들이 이제 씀씀이를 다 줄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업황의 회복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느려요. 느리죠. 그러면 네. 굳이 여기서 우리가 더 서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다른 업종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돈이 네. 잠겨 있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T값이라 그래, T값. T값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더 빠를 거냐라고 했을 때는 유통업종은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해서 네. 우리가 더 모으는 종목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주도주라고 하거든요. 주도주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이쪽을 더 컨택하는 게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세가 그쪽으로 많이 붙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유통업종은 네. 좀 더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네. 마세요. 있는 종목만 네. 들고 간다. 비중은 10%가 딱 맞아요. 이 업종은. 그렇게 네. 전략하고요. 내가 끌고 간다 네. 그럼 8만 원 나니까 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그 정도까지. 네. 건강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방송을 끝나고 강연해야 하죠. 오늘은 수원, 내일은 천안이에요. 아마 많이 걱정되시고 많이 불안하시고 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이번 시장이 많이 빠져서 많이 걱정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종목을 잘 줄이는 방법과
그다음에 선택지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느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는 시장이고요. 어느 누구에게는 위기라는 단어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이제 기회로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선택과 집중의 그런 라인이 2,400포인트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오늘 내일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많이 오셔서 내년 전략, 그다음에 올해 마무리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해 드릴 거고요. 이번에 오시는 강연에 많이 오신 분들은 제가 큰 이벤트를 할 계획이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은 시간과 장소 잘 보시고요.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참 안타깝죠. 12월에는 저도 시장의 자체가 좀 안타까운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에 남는 12월인 것 같아요. 이 전국에 대한 부분, 정치적 리스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시장은 12월에 좀 더 저 글로벌 시장 대비 많이 위축되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참 아쉬웠던 12월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의 타임이 이제 지체될 뿐이지 이쪽 가격 밴드에서는 우리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의 조건들이 충족하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축해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절망과 그 다음에 정서적인 상태가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장을 잘 이겨내면 좀 더 또 좋은 기회가 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잘 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뭐 주식시장은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꼭지라 그래요. 이제 꼭지 라인과 그다음에 저점 라인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 역사적 우리가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한 5차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참 기회였었어요. 지나고 보면 그때가 이제 랠리를 만들 수 있는 그 기회였던 것 같은 시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의 그 스토리를 잘 기억하고 있다면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여기가 이제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위기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잘 선택을 하면 좋은 그 부를 추적할 수 있는 그 밴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이번 잘 이겨내서 우리가 좋은 기회에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상담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잘 이렇게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제 전략을 짜는 모습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열심히 잘 보시고 잘 메모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SP 소프트요. SP소프트요? 네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11,500원에 20%요. 이것도 이제 방송에서 사라 그랬죠? 아니, 산지 오래돼가지고 제가 네. 투하 매수를 한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이게 종목도 이것도 이제 이게 되게 이 변동성이 되게 세요. 이게 이제 클라우드 AI 막 이쪽으로 엮여가지고 많이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것도 또 신규주예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주식이에요. 우리가 잘 보려야 될 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이제 상장되지 얼마 안 되는 주식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도 잠깐 여태까지 몇 개 종목을 상담했는데 신규주의 특징은 다 이렇게 고점 이제 신규 상장해서 움직였다가 다 떨어져 있잖아요. 고점 대비 50% 이상은 다 빠진 종목들이 되게 대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 가격을 만드는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요, 업황이 좋아요, 다 필요 없고요. 이 가격을 만드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2월달에 상장해서 지금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밀렸어요. 50% 이상 더 빠졌거든요. 60, 70% 빠졌거든요. 신규주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할 때는 웬만하면 신규주 사지 마세요. 알겠죠? 네. 신규주라고 하는 이거 상장된 지 얼마 있는지는 알고 이거 사신 거예요? 네. 사셨어요? 아니면 그냥 사셨어요? 아니면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TV 보고. 아까 얘기했잖아, 제가 TV 보고 사셨냐고. 왜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이런 종목들은 좀 안타까워요. 저는 이런 종목들을 왜 추천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이제 한 전문가로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우리 개인들이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신규주 종목들은 이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우리 시청자님이 잘하는 거 다 다르잖아요. 내가 잘하는 걸 우리 시청자님이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요.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 TV를 의존하고 경제방송을 보면 이게 트레이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막 100m 달리기를 못 하는데 자꾸 100m 달리기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져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손해를 많이 보는 이유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손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들은 세력 종목이라 그래요. 시가총액이 1,900억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되게 세거든요. 그럼 흔히들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올라가서 팔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 타점짜리가 되게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 흘러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오냐? 7,500원까지 내려와요. 7,500원짜리 내려왔다가 이게 이제 치고 올라가냐 못 치고 올라가냐 이건 또 이제 뉴스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절대 싸고 좋은 제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사실 때는 좀 비싸더라도 좀 품질이 좋은 거, 제품이 좋은 걸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한 번 더 밀렸다가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밀리는 가격은 7,500원 라인까지 밀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패턴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번 들어왔다가 올랐다가 들어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올라올 거예요. 그때 이제 10,000원 자리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10,000원 걸어놓고 매도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더 살 수는 없고요. 혹시 죄송하지만 이거 볼 줄 아세요? 잘 못 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더 사라고 그래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제 지금 아니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거 제가 더 사라겠는데 이게 밑으로 더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더 밀렸을 때 한 7,500원까지 밀릴 수도 있고 안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밀릴 수도 있고 더 밀려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더 밀리는 건 문제는 뭐냐면 올라갈 수 있는 이유와 올라갈 때 팔려야 되는 이유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죠. 저랑 이제 통화가 끝나잖아요. 그럼 저랑 이제 통화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려면. 거의 없죠. 어떻게 저랑 이제 거의 없죠. 예. 거의 연락이 안 될 거예요. 그죠? 안 되죠. 예, 지금 전화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화 연결이 잘 안 될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예. 판단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예. 내가 판단 못하면 나중에 이거 두렵고 막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우리가 추가 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알아야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더 사서 수익을 내기에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 사지 마시고요. 더 팔고 사지 말고요. 흐름을 잘 보고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거 보면 이 그래프는 볼 줄 아세요 혹시요? 네, 네. 좀 보세요. 네, 조금. 예. 이거 딱 켜놓지만 알면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봐봐요. 여기 보면 여기 저점을 이렇게 높여요, 안 높여요? 여기 하나 바닥, 그죠? 여기 어때요? 바닥 2개, 그다음에 여기 3개, 그죠? 네. 저점을 올려요, 안 올려요? 이렇게 보면 TV 보시죠. 여기 올라가고요. 이렇게 올라가죠. 네. 그럼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죠. 여기 하나, 그럼 여기 또 리바운딩이 들어왔죠. 이렇게 지금 2개, 그죠? 하나, 2개죠. 네. 봉우리가 2개 나왔죠, 그죠? 네. 근데 이거 볼 때 보면 이쪽 꼭대기 봉우리를 한번 잘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하나 있죠. 요 봉우리 끝자리. 근데 요 봉우리 끝자리. 그죠? 그다음에 여기 저점, 이게 저점. 얘들이 위쪽 고점을 높여요, 안 높여요? 높이죠. 살짝 높아 있죠. 그다음에 여기 저점도 높여 있죠. 그럼 이 종목은 추세는 살아 있다고 흔히들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밀린 거잖아요. 이제 가격이 이제 금요일 날 9% 밀렸죠. 근데 여기 보면 거래가 어때요? 없죠. 없죠. 여기는 어때요? 올라갈 때는 거래가 잡혀 있죠. 네. 여기도 이제 떨어질 때 보면 거래가 없죠. 그죠? 여기 또 올라갈 때는 거래가 이제 들어오죠. 그다음에 또 떨어질 때는 어때요? 거래가 줄었죠. 그러면 여기 보면 그죠? 여기 보면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거래예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이렇게 빠지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쵸? 거래. 여기 보면 이게 세력이라 그래요. 세력 들어왔고 그다음에 거래가 들어왔고 또 거래가 밀리고 여기 거래 밀렸죠. 이렇게 보면 거래가 쭉 밀렸죠. 그다음에 여기 어때요? 시세가 쫙 밀렸지만 이 거래가 쫙 밀리고 다시 거래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세력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빠져도 단번에 끌어올리죠. 여기 시세가 쭉 빠져도 단번에 끌어올리고 시세가 쭉 빠져도 단번에 끌어올리는 이유는 여기 세력들이 매집돼 있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또 거래가 들어오면 빨리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빠지는 거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거래가 여기 살짝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거래가 들어오면 이쪽으로 치고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팔면 돼요. 네. 그럼 얼마에 팔까요? 아까 10,000원. 제가 10,000원이라 그랬죠. 네. 10,000원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삐쭉한 데 있죠. 여기 삐쭉하고 여기 하나,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 장대 음봉 하나 있죠. 요거. 네네. 여기가 이제 매물이라 그래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손해 본 자리예요. 요 자리만 오면 팔 거야라고 하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적인 목표가 여기를 넘어가면 여기를 보면 그렇죠. 여기 넘어가면 다시 이제 12,000원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면 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사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양봉 들어온 날. 아니요. 여기 보면 음봉 있죠? 근데 여기 양봉이 들어왔죠. 그죠? 네. 여기 보면 음봉을 뭐가 잡아먹었어요? 양봉. 그죠? 양봉이 잡아먹었다는 거는 매도세를 양봉이 감싼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 가는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지금 음봉이잖아요. 월요일날 또 음봉 떨어지면 밑으로 밀릴 거잖아요. 그럼 언제 사야 돼요? 여기 양봉 들어온 날. 음봉을 어느 정도 감싼 날 그때 사시면 돼요. 그러면 치고 올라가요. 네. 좀 이해되셨어요? 네네. 이렇게 공부하고 사야죠.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안 돼. 이게 풀이하면 되잖아, 이거. 그래서 이제 저랑 통화 안 되더라도 나중에 내가 혼자 보고 팔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돼요. 지금 짧은 시간이잖아요. 네. 지금 짧은 시간이에요. 5분도 안 됐잖아요. 이 종목을 이렇게 풀이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기억하시고 다음에 이제 타점을 잡을 때는 이 양봉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음봉을 양봉이 감쌌기 때문에 매도세를 양봉이 매도세라고 그러잖아요. 이 매도세를 매수가 먹었기 때문에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에 살 때는 양봉이 들어온 날 사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건강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IB 김영이고요. 네. 2,300원에 10%요. 이거 사진이가 있어요? 네. 교과 그 12월 11일 날 네. 그날 오픈로를 장중에 네. 들어가서 그 상한가 갔어요. 네네네. 그리고 같은 날 이 종목은 종가로 샀는데 네. 그 다음날 다다음날 조금씩 더 사서 2,300원으로 단가를 낮춘 거고 네. 오픈룰은 그 다음날 상한가 이상으로 가서 이제 수익을 내고 팔고 네. 내려와서 또 사고 그랬는데 네. 이 김영을 사면서 저는 그냥 2,500원에 팔아야겠다. 네. 그렇게 제가 그냥 목표가를 설정을 해버리니까 네. 내려가는데 더 사게 되지 팔지 않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막 장대 양봉 다음에 장대 음봉 나오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장대 양봉도 나오고 유행처럼 이런 게 많아서 요즘 사니까. 이게 패턴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할 때 이런 네. 그 테마의 투기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서 주가를 많이 핸들링해요. 왜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자금으로 이길 수 없는 게 개인 투자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세력들은 자금 가지고 움직여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 800억이잖아요. 여기 분봉을 네. 보면 어때요? 이 지렁이에요, 지렁이 아니에요? 이게 봐봐요. 이게 분봉이에요. 이거 봐봐요, 지렁이죠. 예쁘지 않죠? 못생겼잖아요, 네. 여기 보면. 그죠? 흐름이 어때요? 없죠. 지저분해 네. 보여요. 흐름이 없기 때문에, 호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 분봉 보면 네. 다 알아요. 이게 세력 종목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튀김 해보래서 튀김 해보세요. 네. 튀김. 튀김이 뭐예요? 탁 튀는 거죠. 튀면 판다. 예, 튀면 판다. 튀김이에요. 그거 놓치면 이렇게 근데 밀려봐요. 이제 2,500원 해놓으니까 네. 거기 그거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아 이거 갈 거야. 예, 그게 이제 멘탈 코칭이라 그래요. 이제 우리 시청자님의 이제 멘탈이죠. 이 코칭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대감, 희망들이 우리 뇌에서는 어느 한 곳에서 꼭 집어서 잡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을. 그래서 이제 기대를 주는 거죠. 기대는 기대가 크면 실망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는 더 큰 기대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내가 이제 빠져드는 거예요. 내 뇌에서 야, 이 종목 2,500원 올 거야. 2,500원 오는 이유는 전에 매물대가 2,500원 맞고 떨어졌어. 그러니까 얘는 이 재료가 붙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올라올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가 주가가 빠지면 이제 희망으로 보여요. 얘 지금 더 사야 돼, 더 사야 돼. 이렇게 머릿속에서 세뇌게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막 주문을 넣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계속 사버려요. 왜 그러냐면 얘 기대는 2,500원에 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사버려요.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거를 이제 코칭하는 거예요. 이제 멘탈 코칭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트레이딩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이 종목을 해석하는 능력은 6개월이면 누구든지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건 이렇게 되고 이제 통계로 보는 거죠. 이 주식은 통계인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이런 차트 보는 거는 한 6개월에서 제가 볼 때는 일반 개인 투자자를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을 앉혀놓고 이 차트를 해석하는 시간은 한 6개월이면 해석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멘탈 코칭이라 그래요. 요거는 진짜 오래 걸려요. 이게 막 3년, 6년, 막 10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항상 방송을 틀면 이거 올라가요, 떨어져요. 요거만 목적으로 가지고 방송을 하잖아요. 예.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방송에서도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컨트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가 올라가서 이거 2,000원 올라가요, 500원 올라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그 말의 뼈라고 하잖아요. 그 뼈를 느낄 수 있는 것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똑같아요. 이게 기대감 때문에 실망으로 오고 실망이 오니까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되냐? 못 견뎌요. 심리적으로 불안해갖고. 지금 불안하시죠? 이제는 이제 본전 2,300원 올 거야라고 기대를 또 했었는데 안 오잖아요. 다 깨져요. 그렇게 끝난 되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뇌에서 또 어떻게 되냐면 시청자님한테 뇌에서 나는 주식을 못 하는 사람이고 나는 나는 하기만 주가가 맨날 떨어지는 사람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위축돼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면 이제 주식을 못 해요. 사자마자 다 떨어져요. 막. 그래서 불안해서요. 조금만 팔면 막 다 손절해 버려요. 그렇게 돼요. 그런 적도 있죠. 그런 시기도 지나왔죠. 네, 그 시기는 지나왔기 때문에 그 과정이 되게 힘들었었잖아요. 이 종목 또 올라가요. 맞아요. 올라가요. 근데 이런 종목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시가총액이 있잖아요. 그냥 아예 기준을 잡으세요. 시가총액 2,000억 밑에는 그냥 내가 튀면 매도한다. 이 생각으로 하고 그냥 때려버려야 돼요. 알겠죠? 네. 그냥 때려버리세요. 이번에 다시 2,300원까지 올라와요. 2,300원은 괜찮겠죠? 아, 괜찮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제 세력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세력 단가라 그래요. 여기 뭐 하나 들어오고 이게 두 개 이게 사이클이 오래 걸려요.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여기 오는데 얼마 걸렸어요? 오래 걸렸어요. 여기서 또 여기 오는데 얼마 걸려요? 똑같죠. 오래 걸렸어요. 여기 봐봐. 이 기간 사이클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300원까지도요? 네, 오래 걸려요. 왜 거래가 없잖아요. 여기 거래가 들어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얘가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올라갑니다라고 하는 거래예요. 근데 여기 시그널 하나 퉁 들어왔잖아요. 여기요. 양봉 남겨놓고 퉁 들어왔죠. 여기 이제 시그널이에요. 이제 움직일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여기도 이제 하나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가 한번 이렇게 들어온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팔 준비하시면 돼요. 거래가 한번 들어와야 돼요. 지금 거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좀 더 눌릴 수 있어요. 그때 들어올 때 한 달 걸릴 수도 있나요? 걸릴 수도 있어요. 한 달 금방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리면 한 번 더 밀리면 바닥이 아예 거래가 아주 줄거나 한 번 더 밀려놓으면 여기서 한번 탁 튀고 올라올 거예요. 리바운딩이 세면 그때 팔고 나오세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알겠죠? 손절은 권하지 않으시나요? 이거 왜 손절해요, 이걸? 다 왔는데 이제 바닥 라인에 왔는데 하지 마세요. 지루하더라도 하지 마세요. 수익 내고 나오세요. 알겠죠?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부가 끝났네요. 2부도 열심히 그 스터디 상담 할 거니까요. 10분 후에 차 한 잔 드시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